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에서는 02번 함수의 구조 HTML 보고 있어요. 자, 간단한 덧셈 함수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add라는 함수는 이렇게 들어오는 이 두 개의 값을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이 매개 변수 두 개가 들어오면 이 함수 안에서 sum이라는 변수에 두 개의 합을 넣어 놓고 그걸 이 함수가 의뢰된 그 자리에다가 return 반환을 해준대요. 자, 그러면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add라는 함수에다가 이제 인수로 10과 30를 넣어서 요거 더해줘 라고 한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 값이 이렇게 들어오고 요 값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값이 더해져서 sum이라는 게 출력됐고 그러면 여기에는 40이 있겠죠. 그게 리절트에 담겨 있고 그 리절트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화면처럼 4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거는 지금처럼 입력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함수에 입력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함수는 쿵짝쿵짝해서 이 함수가 할 일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값을 되돌려 준다. 즉 대부분의 함수는 입력, 할 일, 출력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어들도 여기 함수에 들어오는 건 파라미터라고 하고 이 함수한테 일을 시키는 여기 입력값들은 인자 아규먼트라고 해요. 화면에 값이 잘 출력이 되고 있고요. 이 함수 출력할 때도 주의사항이 지금 보면 제가 add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함수를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뒤에 썼어요. 자, 그래도 40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처럼 이름이 있는 함수는 이 함수가 정의되기 전에, 즉 여기 이 단계에서는 앞서 우리가 스크립트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석해서 실행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아직 add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건데도 이 add라는 이름이 있는 함수는 어디에서든 끌어올려서 이걸 이제 호이스팅이라고 해요. 끌어올려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함수가 이름이 없는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름이 없게끔 해보겠습니다. sum에다가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이름이 없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화면처럼 40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러가 났어요. 검사를 해보면 콘솔에서 값을 보시면 add is not defined 라고 해서 add라는 건 not defined, 정의된 적이 없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함수가 이제 없거든요. 이 함수가 지금 어디 있냐면 이제 sum이라는 거에 담겨 있어요. 이것도 그냥 add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add라고 해보면 지금 cannot access add before initialization, 즉 이 함수가 initialization이 뭐냐면 초기화, 즉 초기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add를 실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얘도 이제 이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를 add라는 거에다가 담았을 뿐이거든요. 근데 요게 만약에 위에 있으면 위로 옮겼어요. 위로 옮기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하고 add라는 함수한테 일을 시킬 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름이 있는 함수는 그 함수가 어디에 있든 이 실행하기 전에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끌어올려서 실행할 수 있지만 이름이 없는 함수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함수를 실행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다가 변수명 add에다가 담아서 마치 익명 함수를 이름이 있는 함수처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함수를 쓰실 때 주의해야 되겠고요. 또 함수를 쓰실 때 주의할 사항이 또 뭐가 있냐면 변수를 지금 보시면 sum이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이 함수 안에서 a, b를 더해서 sum이라는 거에 담아놨대요. 그러면 애초에 얘를 이렇게 출력할 게 아니라 이 함수에 일을 시킨 다음에 좀 해볼게요. 얘는 잠깐 주석 처리하고 애들을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그러면 이 함수가 sum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값을 다 더해놨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서 여기에다 그냥 sum을 출력하면 안 될까?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sum이라는 건 not defined, 정의된 적이 없대요. 여기 안에 정의되어 있는데 왜 정의된 적이 없느냐라고 나오냐면 이 함수 말이에요.
요 중괄호 안에 선언된 이 변수는 이 함수, 저는 인제 이걸 공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장에서만 쓸 수 있는 특허받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아무나 밖에서 끄집어내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전역 변수, 지역 변수라고 해요. 이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걸 밖에서 끄집어내서 아무리 이렇게 불러와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전역 변수처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 변수를 이렇게 아예 sum이라고 해서 이름만 지정해서 우리 인제 더하기는 이 이름을 씁시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도 "아 그래요? 그럼 저도 그 이름을 쓸게요."라고 해서 sum이라고 이렇게 쓴다라고 해 볼게요. 그러고 저장하고 보시면 네, 이제는 notify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리턴을 하지 않아도 함수가 실행되면 sum 값을 바꿔 놓은 거기 때문에 밖에서 그 값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역 변수로 어디에서든 쓸 수 있게끔 전역 변수로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이 함수가 값을 업데이트하게 해주고 우린 그거를 이렇게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값 중에 객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같은 경우에는 뭐와 뭐를 담는 게 객체냐면 객체는 변수와 함수를 함께 묶어서 세트로 또 지정을 해서 나중에 저 객체 안의 변수, 저 객체 안의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객체입니다. 객체를 넣으면 이것들은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변수는 모양새는 변수인데 프로퍼티라고 부르고요. 함수는 모양새는 함수인데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03번 객체 HTML에서 간단한 객체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주석으로 이미 작성된 태그를 보면 이렇게 해서 중괄호로 하면 빈 객체를 만드는 거고 그 빈 객체 안에 프로퍼티명 KOR에 100을, ENG에 90을, mass에 80을 해서 빈 객체를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프로퍼티를 추가해서 만든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애초에 만들 때부터 화면과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값들은 이렇게 property value, property value, property value, 하고 property 안에 앞서 제가 변수뿐만 아니라 함수까지 묶을 수 있는 게 객체라고 했으니까 function 해서 요렇게 변수명 안에다가 함수까지 담아서 이렇게 구성하는 이 세트, 이 큰 사각형의 이 세트가 객체예요. 자, 저렇게 돼 있고 함수가 할 일도 잠깐 볼게요.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객체 자체요. 이 객체 자체, 이 this가 얘입니다. 거기에서 KOR, 즉 요 값, 여기에서 ENG, 즉 이 값, 그리고 mass, 요 값을 다 더해서 총점을 구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값을 불러올 때는 이거 좀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S1이라는 객체 안에 KOR을 출력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100점이 나올 거고요. 브라우저 좀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100점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연이어서 요거 이걸 만약에 그냥 토탈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일반적인 값이 아니라 얘 안에 있는 뭐가 있다? 함수니까 함수를 실행하듯이 괄호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보시면 총점 270점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요 객체 구조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인제 여러분이 스킬이 더 올라가고 요런 객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이슨 파일도 많이 보시게 되고요.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값들을 쭉 나열해서 연결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 객체를 잘 다루면 자바스크립트 또는 jQuery 고급 스킬들을 여러분이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04번 배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순수 테크닉은 중요하지만 웹 디자인 기능사에서는 배열을 가지고 구현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배열을 활용해서 첫째, 둘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가 이동하게 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쉽게 jQuery 문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열은 저렇게 만들고 값을 끄집어낼 땐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값을 추가할 때는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값에서 값을 추가할 수 있구나. 그런 정도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배열은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 자바스크립트에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로 다양한 효과를 만들 때 이 배열만큼 많이 나오는 것도 없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앞서 객체와 마찬가지로 빈 배열을 만들고 화면과 같이 이렇게 빈 배열을 만들었고요. 이 배열에다가 인덱스 번호 0번째 값, 인덱스 번호 1, 인덱스 번호 2의 값은 이거야 라고 해서 빈 배열에다 값을 추가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도 괜찮지만 아예 만들면서 추가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 훨씬 더 보편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문자니까 앞뒤 따옴표로 구분을 했고 콤마로 나열해서 이제 이 비슷한 것들을 나중에 끄집어낼 일이 있으면 얘를 통째로 또는 그거 안에서 값을 끄집어낼 일이 있으면 이렇게 숫자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콘솔 로그에서 23번 라인을 출력해 봤으니까 화면을 한번 봅시다. 개발자 도구에서 볼게요. 콘솔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입니다. 23번 라인. 그래서 array라고 해서 배열로 이렇게 나와 있고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해서 순번 인덱스 번호도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 값의 길이 length에서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 숫자를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슬라이드가 끝에 갔을 때 요거는 지금 우리 웹디자인 기능사에서 슬라이드 구현할 때 필수예요. 그 안에 슬라이드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끝에 갔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로직을 짤 수가 있거든요. 3개, 그래서 length, 그래서 이 안에 값은 몇 개가 있는 거지? 라고 해서 점 찍고 요렇게 배열 안에서 점 찍고 length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를 이렇게 출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열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내장 함수가 있어요. 값을 추가하고 제거하고 교재에는 없지만 도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나는 프론트 랭귀지에 리액트도 추가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값을 이렇게 해서 react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콘솔에서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론트 랭스에서 확인을 해보면 기존엔 3개뿐이 없었지만 이제 리액트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좀 전에 리액트를 뒤에 추가해 봤고요. 이번에는 앞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프론트 랭스에다가 unshift 해서 mass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콘솔 로그에서 프론트 랭귀지를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저것들을 빼는 거, 맨 앞에 걸 다시 한번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Shift에서 산수는 뺄래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Shift 빼서 확인을 또 해보면 다시 HTML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리액트도 이게 프론트 랭귀지에서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걸 빼는 건 마지막 걸 터트리는 거예요. 프론트 랭스에서 팝 해서 이렇게 터트리고 마찬가지 또 찍어 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남아 있습니다. 값을 추가하고 제거하고 이거 외에도 인덱스 번호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추출해 슬라이스 또는 어, 스플라이스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배열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